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조은지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KBS 스포츠 김세진 해설위원, KBS 박주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페퍼저축은행이 또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사령탑을 선임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아엔킹 감독이 이 다음 시즌부터 페퍼저축은행을 이끌게 됐습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배구팀을 이끌었던 아엔킹 감독이라고 하고요. 또 하지만 남은 시즌은 이 현 체제로 이경수 감독 대행이 시즌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열린 여자부 경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연승으로 봄 빼고 희망을 높이고 있는 KGC 인삼공사와 이 3연패에 빠지며 흥국생명의 1위 자리마저 내준 현대건설이 만났습니다. 과연 오늘 승리로 봄 빼고 희망을 더욱더 가깝게 한 팀은 어디였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 경기를 10득점을 했었던 정시영 선수고요. 5번 자리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리스브 견뎠습니다. 그리고 제자리 공격 살리는 이소영. 자, 붙은 볼인데요. 타점 좋아요. 네, 됐어요. 다이빙 dig으로 살렸습니다. 그리고 툭 넘긴 볼 받아 올리는 엘리자벳. 왼쪽 성공입니다. 물론 권태현 선수가 지금 같이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만, 자, 서브 득점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KGC 인삼공사의 이소영 선수입니다. 부담감을 덜어내는 것을 떠나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리시브를 책임져주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될 텐데요. 너무 연연하면 안 되고요. 이번에는 리시브를 올렸습니다. 왼쪽 C 성공. 터치아웃 됐다고. 자, 이게 연속 범실은 조금 느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최근에 3연패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최근에 좀 힘드네요. 블럭키에 걸립니다. 엘리자벳과의 정면 승부에서 막히고 있는 몬타뇨. 15대 12입니다. 빈다이 센터 약간 잘라 들어왔는데요. 받아 올리는 김주아 리베로였고요. 롱샷 살리죠. 조심해요. 빠르게 때립니다. 성공입니다. 이소영 선수의 득점. 점수 18대 13. 블락아웃 시키지를 못했고요. 노란 선수 살렸죠. 왼쪽 이소영의 스파이크. 그리고 몬타뇨. 네. 터치아웃 됐습니다. 오늘 5득점의 이다연. 자, 노란 선수가 잘 받아주고 있어요. 될 때까지 긴 쓰는 성공 거예요. 득점입니다. 네. 박은진 선수의 중앙 비성공 득점. 서브 흥민경. 역시 왼쪽. 강타. 수비됐고. 올립니다. 약간 짊어지는 볼이었어요. 자, 볼 밑으로 잘 찾아 들어왔습니다. 타점 높은 푸시. 하지만 양윤준의 높이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돼요. 오른쪽 백어택. 깔끔하게 떨어지는군요. 점수 24대 18. 박혜미 선수 서브가 길었고요. 자,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오른쪽 스파이크. 세트를 기다리는 엘리자벳 선수입니다. 한숨 서브가 까다로워요. 자, 오해전 플러터 서브. 몬타뇨.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공격이 나와줬고요. 지금 리시브가 좀 됐죠. 연결이. 리바운드 플레이로 볼을 살리고 있습니다. 아하. 이번에는 막힙니다. 이다연 선수의 브로킹. 만약에 현대건설이 이번 세트를 얻어간다면은 다음 세트 또 분위기 모르죠. 자, 중요한 순간에 고혜림 선수도 득점은 범실이 나왔는데요. 이러면 몰라요. 사실 2점이면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점수거든요. 들어왔죠? 석공기에게 터치아웃. 박은진. 박은진의 서브. 자, 리시브 올립니다. 받았죠. 이소영 갑니다. 수비 좋아요. 그리고 블락아웃 득점. 정기훈 선수의 세트 마무리군요. 자, 몬타뇨가 서브를 때립니다. 오른쪽 터치아웃 됐습니다. 이다현 선수 많이 맞았네요.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은진의 서브. 좋은 서브였죠? 짊어졌는데 네, 잘 때려줬습니다. 자, 짊어진 볼을 몬타뇨가 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번 세트에 5득점, 21대25. 다시 현대건설의 세트포인트. 엘리자벳. 자, 여기서 이소영 선수예요. 이소영 스파이크. 아, 득점. 네. 반대로 현대건설. 이번 세트만 이제 넘긴다면 다음 세트가 더 보입니다. 받았죠. 이소영 갑니다. 성공입니다. 매치 포인트. 대전 KGC 인삼공사. 27대27. 왼쪽. 커버 됐어요. 자, 이소영 살립니다. 자, 겨우 넘겼습니다. 몬타뇨 준비. 한번 왼쪽. 왼쪽. 수비 되고요. 오른의 수비. 엘리자벳. 블로킹. 몬타뇨 블로킹.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몬타뇨 선수나. 그리고 세트 포인트입니다. 자, 블로킹 바운드. 네트 플레이 합니다. 경기는 파이널로 5세트로 결국 갑니다. 과연 현대건설의 묘모를 같이 이룰 수가 있을까요? 넘어왔어요. 이소영의 공격입니다. 자, 몬타뇨 공격 끝났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막힙니다. 블로킹 정호영. 점수는 한 점 차이. 받았어요. 몬타뇨 동점이에요. 네. 동점 타. 박혜민의 서브. 막힙니다. 블로킹. 몬타뇨가 막힙니다. 매치 포인트. 자, 제대로 잡았습니다. 이번 시즌 서브 득점은 8득점. 고이름의 서브. 자, 리스브 받았어요. 엘리자벳. 자, 그걸 넘어갔고요. 봤는데요. 노란 선수. 약간 짊어지는 볼이에요. 끝났습니다. 아픈 어깨를 끌고 경기를 끝내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일 거란 생각은 못했지만 그래도 전부 잘 이겨내줘서 값진 승리라고 생각해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좀 저희가 못해서 그렇지 잘하는 거는 잘 칭찬해 주시고 안 되는 거는 이제 뭐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잘하는 건 바로바로 잘했다고 칭찬을 잘 해주시는 편이에요. 한 경기 진짜 뭐 죽을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게 죽을 각오로 한다는데 이제 죽을 거 아니냐 죽지 않을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시는데 죽을 각오가 아닌 이제 저희가 항상 연습하던 대로 편하게 좀 하다 보면 그 경기력이 항상 시합 때 나오는 것 같아서 선수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조금 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풀세트 끝에 KGC 인삼공사가 승리합니다. 엘리자벳 선수가 오늘 45득점에 47%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고요. 이소영 선수가 18득점, 박혜민 선수가 10득점으로 힘을 보태면서 결국 마지막 5세트를 가져오며 승리한 KGC 인삼공사입니다. 한편 현대건설 이 3세트 가져오고요. 이 4세트 듀스접전 끝에 가져오면서 결국 승부를 5세트까지 끌고 갔는데요. 몬타뇨 선수가 24득점에 36.5%의 공격 성공률로 희망을 보였고요. 양효진 선수는 블로킹 4개 포함해 17득점으로 활약했지만 결국 팀은 연패를 끊지 못하고 4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 경기 KGC 인삼공사가 3연승을 달리면서 이제 3위 한국도로공사를 넉 점 차까지 따라 붙습니다. 오늘 경기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엘리자벳 선수의 정말 이 활약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오늘은 엘리자벳 선수가 하드캐리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대활약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염혜선 세터가 좀 활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염혜선 세터가 초반부터 좀 경기 운영을 잘 했습니다. 노련하게 볼 배급을 했는데 엘리자벳 선수를 사이드에서도 활약하게 하고 중앙에서도 활약하게 하고 노련하게 볼을 잘 올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자벳 선수가 오늘은 45득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격 성공률이 47%거든요. 그러니까 양 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줬고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기까지 서브 한 개가 모자랐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활약을 했고 대단한 활약을 했는데 다만 좀 풀세트 접전을 하기까지는 공격적으로 점유율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막판에는 이 선수가 어깨가 아플 정도로 어깨를 주무를 정도로 좀 안쓰러운 활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염혜선 세터가 잘했고 그리고 엘리자베 선수가 잘했기 때문에 승리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1세트부터 5세트까지 맹활약을 해줬던 엘리자베 선수입니다. 이 3세트부터 현대건설이 살아나면서 이 초반에 KGC 인삼공사가 기선제압을 하지 않았다면 이 승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었는데요. 이 초반 서브 공략이 또 좋았습니다. 네, 서브를 잘해서 상대가 리시브를 제대로 못하게 했어요. 리시브라는 것은 상대가 공격을 제대로 할 수 없게끔 하는 이 출발점이잖아요. 그래서 현대건설의 공격력이 제대로 나올 수 없게끔 잘 봉쇄했습니다. 서브가 잘 들어가니까 리시브가 제대로 손을 쓸 수 없게끔 지금 엘리자베 선수의 서브도 그랬듯이 지금 모든 선수들이 서브를 제대로 리시브를 공략을 했거든요. 리시브 공략이 제대로 되면서 현대건설의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면서 공격을 제대로 못하고 어물어물하게 이렇게 코트를 제대로 넘어오지 못하고 공격이 랠리가 이어지지 못하는 이런 장면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삼공사는 1세트부터 서브를 잘 공략하면서 1세트의 그 현대건설이 리시브 효율을 보니까 22%밖에 안 나왔었어요. 1삼공사는 1세트 리시브 효율이 57% 정도였거든요. 1세트부터 리시브 효율에서부터 이제 약간 승패가 갈렸다 이렇게 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이제 리시브가 잘 안 되면 공격이 잘 안 되는데 특히나 또 인삼공사는 높이가 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현대건설 세터 선수들은 너무나 고민될 수밖에 없는 오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1, 2세트와 함께 마지막 5세트까지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왔던 KGC 인삼공사입니다. 한편 현대건설은 4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오늘 몬타뇨 선수가 좀 늦게 살아난 점이 좀 아쉽겠어요. 몬타뇨 선수가 오늘 세 번째 출전인데 물론 지난 경기보다는 오늘 좀 희망적인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시동이 좀 늦게 걸렸어요. 1, 2세트의 경기에서 보면은 이 선수 좀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데 이런 모습이 좀 많았거든요. 1세트에 보면 아직 적응 중이라고 해도 서브가 파워도 없고 좀 코스 라인도 벗어나는 범실이 많았고요. 수비하는 모습에서도 이거 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것도 수비를 못할까 하는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이 선수가 아직 적응이라고 그래도 빨리 적응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결국 1세트에는 2점에밖에 못 미치면서 2세트에는 황현주 선수가 교체돼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3세트부터 이제 급격히 살아나면서 공격력을 보여줬지만 그래서 10득점 그리고 공격 성공률 56% 보여주면서 분위기 반전에 이뤄냈지만 너무 늦어요. 시동을 빨리 걸어야지만 이제 현대건설의 1위 수성에 좀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야지 몬타뇨 선수를 빨리 살리는 방법이 현대건설에서는 이제 앞으로 숙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김다인 세터와 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몬타뇨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도 3세트부터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또 오늘 블로킹 5개를 잡아내면서 또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바꿔낸 데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웰컴 저축은행 웰뱅턴 랭킹 탑 V 함께 하시죠. 네, 먼저 KGC 인삼공사의 엘리자베 선수입니다. 웰뱅턴 랭킹 1위에 자리합니다. 이어서 현대건설의 양효진 선수인데요. 웰컴 저축은행 웰뱅턴 랭킹 12위입니다.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입니다. 어느새 2위로 내려앉은 현대건설 풀세트 끝에 결국엔 패하며 승점 1점만 추가하고요. 4연패에 빠집니다. 한편 4위 KGC 인삼공사 3연승을 달리고요. 오늘 승리하며 3위와 격차를 넉 점 차까지 좁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4연패를 끊어낸 선두 대한항공과 5연패에 빠져있는 우리카드가 만났습니다. 이 5라운드 위기에 빠져있는 두 팀인데요. 과연 오늘 승리로 분위기를 바꿔낸 팀은 누구였을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김전의 서브로 들어왔어요. 리시브 짧았습니다. 자, 유광우 정정합니다. 정정의 득점. 올 시즌의 공격 성공률
랭킹 4위 54%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끔 빠른 서브 득점. 정석의 서브가 이제 터지는군요. 지금 이렇게 해주네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정석 선수의 눈빛이 달랐거든요. 네. 김한중의 서브입니다. 정한영 쪽 리시브 잘 돼요. 속공으로 갑니다. 안쪽이에요. 김민재 길게 때려봤었던 속공. 자, 리시브 됐습니다. 박지훈 앞에가 돌아갑니다. 어떡하버. 자, 유광우 누구를 선택할까요? 이거 기사 보러 가는군요. 바깥쪽이에요. 김민재의 범실. 사이드아웃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아가메제 서브입니다. 자, 서브 득점 동점. 아가메즈 서브. 자, 정석이 받고요. 링컨이 공격 직선 쪽 틀어 때려봤습니다만 범실이에요. 너무 역전. 놀랐어요. 자, 연타 서브입니다. 박지훈의 정확한 리시브. 링컨의 공격 다치 아웃. 다시 동점. 자, 정원영의 서브입니다. 자, 송이채가 버텼고요. 갑니다. 송이채 대각선. 자, 송이채 갖고 보세요. 네. 다소 힘든 또 시즌 중간을 보냈던 송이채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브 득점. 송이채 세트 포인트. 지금은 스파이크 서브지만 거의 찍혀서 들어온 그러니까요. 서브였거든요. 예. 자, 송이채가 맞고요. 누구한테? 나경 보러 갑니다. 나경복이 마지막 포인트를 만들면서 5연패 우리 카드가. 나경복 저 리시브 안 돼요. 리시브 안 돼요. 송이채가 때립니다. 자, 수비 됐어요. 석점 차에서 정석입니다. 코트를 때립니다. 한 점 차입니다. 자, 버텨냈어요. 오재성 버텨냈어요. 끝낼 수 있을까요? 나경복 어택하면 안 됩니다. 득점. 7점 차를 극복했는데 실점이 있었어요. 나경복의 서브는 네트 맞고 들어옵니다. 갑니다. 계속 골합니다. 자, 박수미 세터의 디거 그리고 송이채 너무 의식했어요. 직접 나가면 선수의 이 서브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이었고. 그렇습니다. 송이채가 맞고 박승미 세터. 아나미즈의 연타. 준비됐어요. 자, 끝내 쓰는 기회입니다. 누경입니다. 자, 황승미 세터. 한선 세터 끝내지 못했어요. 자, 누구한테? 아가메즈 딜스입니다. 큰 거 때려주네요. 송이채의 서브는 날카로웠어요. 자, 리시브 들렸어요. 과연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파운드됩니다. 자, 그리고 연결. 박도 밀어 때리는데. 자, 황수빈 세터 누구한테? 아가메즈 성공이에요. 세트 포인트. 자, 그런데 점볼인데요.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상황인데. 아, 여기서 지금 손가락을 랠리를 다 한 상태에서 녹화를 왜 주느냐. 완전 끝났잖아 이 사람은 묵선하면서. 그게 코트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빠지는 상황인데. 여기서 불었었어야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보지를 못했어요. 네. 시차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예. 이 상황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렇죠. 녹화도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자, 20대 26에 다시 경기는 시작됩니다. 속보로 갑니다. 됐어요. 자, 일단 뛰어놓습니다. 그리고 아가메즈입니다. 다시 아가메즈. 야, 이 순간 냉정합니다. 범실은 금물이거든요. 송이채. 강한 서브 달립니다. 송이채입니다. 말도 말았던 2세트. 결국에는 우리 카드가 오은열 리베로 리시브 좀 짧았습니다. 비속공 밀어줍니다. 바운드 됐어요. 자, 오재성이 올려놓습니다. 자, 연결 좋아요. 아가메즈 차례 성공. 11대9 날카로운 서브입니다. 리시브 들렸어요. 일단 띄워놓고 임두혁 선수입니다. 어택하면 안 돼요. 브로킹으로 넉점차로 벌리고 있는 우리 카드. 과감한 공격을 해봤었던 임두혁인데 리시브는 됐고요. 적극으로 합니다. 막혀요. 또 하나의 브로킹. 이상현 미들 브로커. 정확히 기다리고 있었던 이상현 선수네요. 계속해서 웃고 있는 나경복. 아가미를 써봅니다. 자, 리시브 길었어요. 미들 싸움. 바운드 시켰고요. 자, 띄워놓고 한 선수가 때립니다. 아가미를 디거. 송이채 스파이크. 어트커버. 띄워놓고.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송이채 연타. 이게 수비가 되는군요. 오은열의 다이빙 캐치. 임두경 깔아맞기. 송이채입니다. 송이채. 김민재의 서브입니다. 오재성 리베로. 리시브 좀 짧았어요. 보러 갑니다. 브로커.
이제 넉점 나왔습니다. 우리 카드. 기대할 거예요. 링컨의 서브로 들어왔어요. 일단 버텨냈습니다. 오재성 누구한테? 이렇게 몰아갑니다. 수비됐어요. 곽수석의 수비. 그리고 정석입니다. 코트를 때립니다. 자, 베로저 버스의 곽수석 교우가군요. 그럼요. 좋아요. 네트 받고 들어옵니다. 자, 리시브 됐어요. 누구한테? 아가메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야, 결국에는 역시 황승민 세트는 아가메즈를 가네요. 네. 자, 김한중의 서브입니다. 득점이면 5연패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3위로 갈 수 있습니다. 리시브 안 됐어요. 자, 하이볼. 링컨 바깥쪽에 나가요. 떨어집니다. 경기 끝. 우리 카드가 드디어 5라운드의 첫 점. 지긋지긋한 5연패. 네, 우리카드가 승리하면서 5연패에서 탈출합니다. 아가메즈 선수가 61%의 공격 성공률에 21득점을 책임지고요. 나경복 선수는 57%의 공격 성공률로 13득점을 책임졌습니다. 여기에 송희채 선수는 서브에이스 3개 포함해 9득점, 여기에 김한종 선수와 이상현 선수까지 블로킹에서 활약해주면서 팀 연패 탈출에 힘을 모았던 우리카드 선수고요. 한편 대한항공 오늘 정진석 선수가 16득점, 링컨 선수가 11득점, 임동혁 선수가 교체로 들어와 10득점 해주면서 분전을 받지만 결국 한 세트도 가져오지 못하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우리카드가 이 선두 대한항공을 상대로 긴 연패를 끊어내고 하루 만에 다시 3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오늘 승리에 정말 모든 선수들이 한 마음으로 이 연패 탈출을 염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이 중요한 순간마다 이 강한 서브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염원이 정말로 닿았을까요? 이 경기 초반부터 공에 대한 집중력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영철 감독이 경기 직전에 인터뷰에서 외국인 선수의 역할을 이제 좀 강조를 하고 네. 거기에 서브가 좀 터져줘야 된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게 오늘 세트 초반 항상 좀 끌려가다가 뒤집은 적도 있고 하지만 나와야 될 때 지금 나온다는 게 있거든요. 네. 특히 아가메즈 선수가 오늘 공격 성공률이 무려 61%예요. 그동안에 연패하는 동안에 보면은 계속 30% 초반대를 유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사 역할을 못한다. 거기 미들 브로커로 바꿀까 하는 신영철 감독의 고민까지 있을 정도로 외국인 선수의 활약이 좀 미비했는데 오늘은 확실히 아가메즈 선수가 제 역할을 해줬고 거기에 또 한 명의 수훈 선수가 있죠. 송희채 선수. 이 서브 포함해서 공격적인 부분. 이 황승빈 선수하고 호흡이 가장 잘 맞는 선수를 뽑으라면 오늘 경기는 그리고 이 직전 경기도 포함해보면 지금 송희채 선수인데 송희채 선수가 아무래도 좀 밖에 있는 동안에 좀 자극을 받았을까요? 점점 다시 코트에 적응하면서 본인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고 그 힘이 다 보태져서 오늘 귀한 석점을 따내는 그런 경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네, 확실히 또 오늘 경기에 이 승부의 추가 기울었던 2세트 마지막 그 듀스 순간에서 또 송희채 선수가 서브 에이스로 2세트를 끝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서브뿐만 아니고 연패 기간 동안 좀 아쉬웠던 공격력이 정말 확 살아난 느낌이었는데요. 황승빈 선수가 오늘 팀의 공격력을 제대로 살려줬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외국인 선수의 역할 그리고 송희채 선수가 살아난다는 건 황승빈 선수의 토스에서 비롯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호흡이 맞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서브와 브로킹, 공격 이게 사실은 날개 공격수들이 주로 하는 편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미들 브로커들도 요즘은 많이 해주고 있지만 그런 게 살아나야만 팀이 전체적으로 살아나야 된다 하는데 오늘에야 진짜 양쪽 날개 공격수들이 워낙에 좋은 공격을 보여줬고 황승빈 세터가 의지는 있는데 마음이 좀 급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연패하는 동안에 꼭 이 박빙 승부처에 가면 보이지 않는 실수를 하곤 했어요. 근데 오늘은 거의 완벽한 토스를 보여줬고 거기에 서브나 브로킹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중계 방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브로킹이나 서브는 터져줘야 될 때 그 타이밍이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공격 스파이크는 경기를 재밌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되지만 이 서브하고 브로킹은 경기의 결과를 저울질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결정적일 때 송희채 선수의 이 서브라든지 브로킹이 나오면서 오늘 승리하게 된 원동력이 됐습니다. 네, 정말 오늘 우리카드 선수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연패 탈출을 간절히 원했고요. 또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5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 정말 아슬아슬한 1위 자리를 이어갑니다. 2위가 어느새 넉 점 차까지 추격한 가운데 이 승점을 빠르게 추가해야 되는데요. 이 4연패를 끊어냈지만 다시 또 오늘 패하고 말았습니다. 좀 최근에 이런 경기력에서 아쉬움 좀 어디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리시브나 디펜스 쪽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직전 경기에서 링컨 정한용 선수가 들어오면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해줬거든요. 네. 공격력이 안 산다는 게 유광호 세터가 들어가면서 호흡이 안 맞다? 제 생각에는 리시브부터 흔들리면서 오히려 2단 연결이라든지 좀 빠른 플레이가 가장 장점인 대한항공인데 그런 걸 못 살리고 있다. 이거는 분명한 어떤 리시브나 호흡에서 문제를 분명히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링컨 선수가 11득점 하면서 공격 성공률이 47%란 말이죠. 적어도 50%는 좀 넘어가줘야 되는데 거기에 득점량이 11%를 떠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2단 연결할 때 특히 오픈 공격이 많이 없고 퀵오픈으로도 연결하는 게 대한항공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임동혁 선수도 들어와서 확실히 제 역할을 뭐 해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거기에 오늘 정한용 선수는 단 1득점입니다. 공격 성공률 20%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좀 빠르고 간결한 플레이 그리고 기본기를 바탕으로 하던 플레이가 나오질 않다 보니까 스스로 어떤 고비점 그리고 역전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상황이 오늘 셧아웃을 당한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무엇보다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건 오늘 또 정지석 선수가 또 손가락에 부상을 당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후 다시 코트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좀 부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치열한 순위 싸움 중인 이 시즌 막판에 또 정지석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살펴보시죠. 네, 우리카드가 5연패에서 탈출하면서 하루 만에 다시 3위 자리를 되찾고요. 한국전력은 한 계단 내려가 4위입니다. 한편 선두 대한항공 오늘 패하며 넉 점 차로 추격 중인 2위 현대캐피탈과 격차를 벌리지 못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 열리는 여자부 경기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페퍼저축은행의 맞대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 오늘 KGC 인삼공사가 또 승리를 하면서 격차를 점점 더 좁혀오는데요. 좀 빠르게 달아나야겠죠. 네, 직전 경기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캣벨과 박정아, 쌍포의 활약도 있었고 또 미들 블로커가 적재적소에서 블로킹 활약을 하면서 좀 정말 무처럼 승리를 호쾌하게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승부처에서 뒷심 또 집중력도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본배구의 파란불을 켜게 한 건 배구는 정말 기본적으로 세터의 그 노름이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거든요. 이훈정 세터가 참 잘해줬습니다. 이훈정 세터가 최근에 이제 김종민 감독으로부터 좀 쓴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좀 항상 시도하는 패턴 말고 좀 새롭게 해보라는 얘기를 좀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고 하는데 그게 좀 승리에 좀 도움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훈정 세터의 어떤 활약이 좀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훈정 세터가 또 경기를 어떻게 운영해 가는지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경기를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 페퍼저축은행 최근 상위권 세 팀을 연달아 만나고 있습니다. 내일 3위 한국도로공사를 만나는데요. 최근 페퍼저축은행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은 순위와 관계없이 내용이 정말 재밌잖아요. 그리고 흥미진진하고 최하위에 있다 하더라도 순위는 그래도 내용은 정말 최상위에 있는 것 같고 재미도 네. 최상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용이 정말 재밌어지니까 그리고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이 팀은 정말 니아리드와 이곤 세터의 호흡이 정말 좋아지고 있고 수비도 좋아지고 있죠. 오재훈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공격 수들이 좀 부담을 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곤 세터가 좀 어깨에 힘이 좀 풀려 있고 좀 토스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담 없이. 그래서 이 경기도 역시 세터 노름 이고은 선수가 좀 더 지혜롭게 세터를 해줄 필요가 있고 토스를 해줄 필요가 있고 오재훈 선수는 좀 더 날아다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항상 이 예측을 벗어나는 또 활약을 보여주는 페퍼저축은행이기 때문에 또 내일은 어떤 경기로 팬들을 재밌게 해줄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KB손해보험과 현대캐피탈이 맞붙습니다. 먼저 KB손해보험 이 직전 경기 연승이 끊겼는데요. 사실 아슬아슬한 이 봄배구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주춤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팀별로 보면 이제 7경기, 8경기 정도 남아있는데 특히 KB손해보험은 이제부터 승점 싸움을 해야만 이 봄배구의 희망을 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직전에 패하긴 했다 하더라도 비에나 선수가 지금 아직 좋은 페이스거든요. 그 비에나 선수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기에는 또 상대가 현대캐피탈이에요. 높이의 현대캐피탈 여기에 또 맞물려 들어가는 포지션 오더를 봤을 때는 오레온 선수가 앞에서 지킬 거란 말이죠.
이 공격에 대한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할 게 많습니다. 중앙도 살려야 되고 기본기적으로 리시브를 하고, 그러니까 상대 브로킹이 완전하게 어떤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려면 빠른 패턴 플레이가 필요하거든요. 황태기 세터가 어떤 토스를 하느냐, 이건 또 리시브에 달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해야 되네요. 아무튼 이 수비에 대한 집중도, 그리고 오레올 선수나 상대 높은 브로킹을 어떻게 이용하거나 피해갈 수 있는지를 좀 연구를 하고 정말 확률 게임을 해야 되는 KB손해보험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이 KB손해보험 확실히 시즌 이 반환점을 돌면서 경기력이 많이 좋아졌고요. 연승을 달리면서 이 봄 빼고 희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경기까지 승리를 하면서 조금 더 한 발짝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이에 맞서는 현대캐피탈, 이 보이지 않던 선두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잡힐 듯 잡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경기 결과로 또 점수폭은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상태로 봤을 때는 뭐 희망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현대캐피탈이 직전 경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격수들이 이 점수 내는 해법, 경기를 끌어가는 해법을 찾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이 직전 경기 삼성화재의 경기에서도 뭐 제가 중계를 하면서 세터 토스가 좀 흔들린다는 얘기를 했는데 공격수들이 경기를 잘 풀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 세터가 흔들리는 것도 잡아줄 수 있고, 비교적 젊은 세터들이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거기에 KB손해보험전 지금 이번 시즌 전승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승점 3점 경기를 계속했단 말이죠. 그 좋은 기억을 살려서 초반에 조금만 더 앞서가고 본인들 특징인 이 오더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분명히 브로킹 싸움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네. 되면 승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이 경기에서 현대캐피탈이 승점 3점을 챙긴다면 이제 선두와 단 한 점 차가 됩니다. 과연 현대캐피탈이 정말 이 선두를 바짝 추격할 수 있을지 함께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2월 18일 토요일에 열리는 모든 경기가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 So won't you take